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에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아내와 중학생인 아들, 초등학생인 딸과 함께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10년 만에 다시 나타난 여동생과 관련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정말 혈육이라는 게 무색할 정도로 소름 끼치는 일이었는데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가족사부터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모님은 제가 대학생일 때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22살, 여동생 수정이는 19살이었죠.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이 좀 있었는데 시가 5억 정도 되는 부동산이었습니다. 당시 어린 나이였지만 저는 동생을 잘 챙겨야겠다는 생각으로 유산 대부분을 동생에게 양보했어요. 수정아, 형은 남자니까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어. 너는 여자니까 더 힘들 거야. 부모님 재산은 내가 더 많이 가져라. 그때는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지켜주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유산의 80% 정도를 동생에게 넘겨주고 저는 남은 돈으로 대학을 마치고 사회에 나와 열심히 살았어요. 수정이도 대학을 잘 마치고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는 정말 좋은 남매였어요. 수정이도 저를 잘 따랐고 저 역시 동생을 아꼈죠. 조카들이 태어났을 때도 제가 삼촌으로서 많이 도와줬고요.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수정이가 점점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오빠 애들 학원비가 좀 부족해서 라며 작은 돈부터 빌리기 시작했어요. 형으로서 조카들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흔쾌히 도와줬죠. 그런데 그게 점점 커지더라고요. 몇백만 원이 몇천만 원이 되고 그러다가 결정타가 왔습니다. 10년 전 어느 날 수정이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 나 돈이 정말 급하게 필요해. 남편 사업이 어려워져서 당장 2억이 필요해. 오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 가족이 다 망해. 2억이라는 거금을 요구하는 동생을 보며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진 전 재산을 털어도 겨우 마련할 수 있는 돈이었거든요. 수정아, 2억은 너무 큰 돈이야. 형도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라서. 그러자 수정이가 돌변했어요. 오빠, 내가 지금까지 오빠한테 뭘 바란 적이 있어? 부모님 유산도 다 오빠가 가져갔으면서.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유산을 다 가져갔다고요? 명백히 거짓말이었어요. 오히려 제가 대부분을 양보했는데 말이죠. 수정아,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님 재산은 내가 더 많이 가져간 거잖아. 무슨 소리야? 오빠가 형이라고 다 가져가고 나한테는 쥐꼬리만 줬잖아. 그러니까 이제라도 보상하는 차원에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자신이 받은 걸 까먹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거짓말을 하는 건지. 그날 저희는 크게 다퉜고 그 이후로 연락을 완전히 끊었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저는 IT 회사를 차려 어느 정도 성공했고 좋은 아내를 만나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았어요. 수정이 생각은 애써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가끔 조카들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갑자기 수정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나 수정이야. 오랜만이다. 오빠 많이 보고 싶어. 조카들도 삼촌 보고 싶어 한다. 한번 만날 수 있을까? 10년 만에 온 연락이었어요. 솔직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아내한테 상황을 얘기하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가족이잖아. 조카들도 있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10년이면 사람도 많이 변할 수 있고. 아내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수정이한테 연락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시내 고급 카페였어요. 10년 만에 만나는 여동생이 어떻게 지냈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됐어요. 그런데 카페에 들어서서 수정이를 본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정이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명품 가방, 명품 옷, 명품 시계. 대충 봐도 몇 천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오빠, 정말 오랜만이야. 수정이가 반갑게 인사했지만 제 눈엔 그 명품들만 보였어요. 10년 전에 돈이 없어서 2억을 달라고 했던 사람이 이렇게 명품을 걸치고 있다는 게 이상했거든요. 수정아, 오랜만이다. 그런데 많이 좋아 보이네? 응, 남편이 사업을 잘해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겼어. 오빠도 많이 변했네. 사업 잘 되나 보다. 수정이는 제 질문엔 대충 넘어가고 오히려 제 사업에 대해 관심을 보였어요.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얼마나 버는지, 집은 어디 사는지. 마치 제 재산 상황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집 한번 가봐도 될까? 조카들도 보고 싶고 올케도 인사드리고 싶어. 며칠 후 수정이가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아내도 처음 보는 시누이라 잘 대해주려고 했고 아이들도 처음 보는 고모를 신기해했죠. 그런데 수정이가 집안을 둘러보는 모습이 뭔가 어색했어요. 마치 감정사라도 된 것처럼 여기저기 살펴보더라고요. 오빠, 집 정말 크네. 몇 평이야? 이 동네 평당 얼마나 해? 그냥 적당히 살만해. 아, 오빠 겸손하긴. 이 정도면 집값만 해도 몇십억은 되겠는걸? 수정이는 계속 우리 집 가격을 추정하려고 했어요. 뭔가 불편한 기분이었지만 10년 만에 만난 자리에서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아내가 잠깐 아이들과 함께 나간 사이 수정이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 지금 돈이 좀 필요해. 역시 나였습니다. 10년 전과 똑같은 패턴이었어요. 수정아, 너 아까 남편 사업 잘 된다고 했잖아. 명품도 그렇게 많이 걸치고 있고. 아, 그거. 그냥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야. 사실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힘들어. 오빠, 나 3억만 빌려줄 수 있어? 또 시작이었습니다. 10년 전보다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수정이를 보며 정말 한심했어요. 수정아, 3억은 너무 큰 돈이야. 형도 그렇게 여유롭지 않아. 오빠, 이 집만 해도 몇십억인데 3억이 뭐가 어려워? 회사도 잘 되고 있잖아. 나 정말 급해서 그래. 그래도 3억은. 오빠, 내가 언제 오빠한테 뭘 부탁한 적 있어? 10년 동안 연락도 안 했으면서 이럴 때만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마. 나도 정말 어쩔 수 없어서 그러는 거야.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수정이를 보며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람은 정말 안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수정아, 일단 생각해 볼게. 급한 건 알겠는데 3억은 정말 큰 돈이야. 생각해 볼 게가 뭐야? 오빠, 나 진짜 급하다고. 다음 주까지 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때 아내가 돌아왔어요. 수정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변했습니다. 올케, 오빠랑 옛날 얘기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네. 며칠 후 수정이는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전화를 걸어서 돈 얘기를 했고 심지어 우리 아이들한테까지 접근했어요. 민수야, 고모가 용돈 줄게. 그런데 고모가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야. 아빠한테 고모 좀 도와달라고 해줄 수 있을까? 제 아들을 이용해서 압박을 가하는 수정이를 보며 정말 화가 났어요. 아이들까지 끌어들이다니. 수정아, 아이들한테는 이런 얘기 하지 마. 어른들 문제야. 오빠가 도와주면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 안 해도 되잖아. 나 정말 3억만 빌려줘.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럼 3억이 안 되면 1억이라도. 아니면 오빠 회사 지분이라도 좀 달라. 이제는 아예 회사 지분까지 요구하고 있었어요. 정말 뻔뻔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우연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제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수정이 남편을 안다는 거였어요. 사장님, 혹시 김수정 씨가 사장님 동생이세요? 응, 왜? 아, 그분 남편이 저희 동네에서 부동산 투기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즘 대박이 났다고 하던데. 뭐라고?
자세히 알아보니 수정이 남편은 전혀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동산 투기로 수십억을 벌어들인 상황이었습니다. 수정이가 저한테 한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수정이가 다른 친척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큰 고모, 작은 고모, 심지어 먼 친척들까지 모두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수정이에게는 이게 일종의 취미가 되어버린 거였어요. 가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건 말이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냉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이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을 속이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하기로 한 거죠. 며칠 후 수정이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더욱 큰 금액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빠, 나 정말 죄송한데 10억 정도 투자할 생각 없어? 10억? 투자라고? 응, 내가 알고 있는 정말 확실한 부동산 투자처가 있어. 1년 만에 2배는 확실히 벌 수 있어. 오빠도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다고 했잖아. 저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다고 말한 적이 없었는데 수정이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지어내고 있었어요. 그래? 어떤 투자인데? 내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어. 사실 말 안 했는데 나 부동산 투자로 수십억 벌었거든.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관심 있는 척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빼내기로 했습니다. 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많이 벌었어? 오빠, 사실 나 이런 거 진짜 잘해. 정보력도 있고 안전한 투자처만 골라서 하거든. 그런데 이번 기회는 정말 대박이야. 오빠도 같이 하면 엄청 벌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돈이 없다면서 왜 투자를 못해? 아, 그게 지금 다른 곳에 투자하느라 현금이 부족해서. 그래서 오빠 돈으로 투자하고 수익을 나눠 가지자는 거야. 정말 황당한 논리였어요. 자기는 투자로 수십억을 벌었다면서 왜 돈이 없는지, 왜 가족들한테 거짓말을 해가면서 돈을 빌리려고 하는지. 수정아, 그럼 내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투자해서 돈을 벌었는지 좀 자세히 알려줄래? 나도 배우고 싶어. 수정이는 자신의 투자 실력을 자랑하고 싶었던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투자가 아니라 완전한 사기였어요. 나는 주로 가족들한테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그리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되팔아. 가족들은 어차피 나중에 갚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빌려주거든. 그럼 빌린 돈은 언제 갚아? 갚을 필요가 있어? 가족인데 뭘. 그리고 나 어릴 때부터 부모님한테 차별받았잖아. 오빠가 더 많이 물려받았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지. 정말 기가 막혔어요. 자신이 부모님 유산의 대부분을 가져갔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관심 있는 척 했습니다. 수정이의 모든 수법을 파악하고 싶었거든요. 그럼 다른 친척들한테도 그런 식으로? 당연하지. 큰 고모한테는 5억, 작은 고모한테는 3억. 다들 가족이니까 도와준다고 하더라고. 바보들이야, 진짜. 수정이는 자신이 가족들을 속인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했어요. 정말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건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혹시 세금은 어떻게 해? 그렇게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잖아. 세금? 그런 거 왜 내? 다 현금으로 거래하고 명의도 여러 개로 분산해놨어. 국세청이 어떻게 알겠어? 탈세까지 하고 있었던 거네요. 저는 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어요. 나중에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 말이죠. 수정아, 그럼 나도 그런 식으로 해볼까? 투자 방법 좀 더 자세히 알려줘. 수정이는 신이 났는지 자신의 모든 수법을 다 알려줬어요. 어떻게 가족들을 속이는지, 어떻게 돈을 빼돌리는지, 어떻게 세금을 피하는지. 정말 세세하게 말이죠. 그날 저녁 저는 아내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했어요. 아내도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여보, 어떻게 그런 일이. 정말 믿을 수가 없어. 나도 내 동생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 이제 확실히 정리해야겠어. 저는 수정이가 한 모든 말을 정리해서 증거로 만들었어요. 녹음 파일, 문자 내역, 그리고 제가 알아낸 수정이의 부정행위 자료들까지 모두요. 며칠 후 수정이가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오빠 어떻게 생각해봤어? 10억 투자 말이야. 수정아 앉아. 저는 냉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정이가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이야, 오빠? 수정아, 나 다 알아. 뭘 안다는 거야? 너가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한 짓, 부동산 투기, 탈세. 다 알아. 수정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 오빠. 그게 무슨. 여기 다 녹음되어 있어. 내가 직접 자랑스럽게 말한 것들 말이야. 저는 녹음기를 보여줬어요. 수정이가 자신의 사기 수법을 자랑스럽게 말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오빠, 잠깐만. 이건, 그리고 이건 내 탈세 증거 자료야. 국세청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지 알지? 수정이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오빠, 제발. 나 정말 잘못했어. 국세청은 안 돼. 왜 안 돼? 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세금 안 낸다고 했잖아. 오빠, 제발. 내가 모든 걸 다 갚을게. 가족들한테 빌린 돈도 다 갚고 세금도 낼게. 그래? 그럼 일단 부모님 유산부터 정리하자. 내가 받은 건 원래 내 몫이었잖아. 수정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자신이 한 거짓말들이 모두 들통난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수정아, 앞으로 우리 가족한테는 절대 연락하지 마. 조카들도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거야. 오빠, 10년 전에 끝났어야 할 관계였어. 이제 정말로 끝이야. 결국 수정이는 모든 것을 토해내야 했어요. 가족들한테 빌렸다며 가져간 돈들, 탈세한 부분들, 그리고 부모님 유산 중 제 정당한 몫까지 말이죠. 국세청 조사 결과 수정이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어요. 거기에 가족들을 상대로 한 사기 행각까지 더해져서 결국 법적인 처벌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의 유산도 정당하게 재분배되었고 가족들이 수정이한테 빌려준 돈들도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정이는 전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오히려 더 악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다행이야. 이번에 확실히 정리되어서. 맞아. 조금 더 늦었으면 더 큰 피해를 입었을지도 몰라. 지금 우리 가족은 예전보다 더 화목해졌어요. 수정이라는 불안 요소가 사라지니까 마음도 편해졌고 아이들도 더 이상 이상한 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수정이한테 속았던 친척들이 저를 찾아와서 고마워했어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계속 당했을 거야.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죠. 정말 씁쓸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해요. 수정이는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고 피해를 입은 가족들은 손해를 되찾았으니까요. 지금도 가끔 수정이 생각이 나요. 어릴 때는 정말 순수하고 착한 동생이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변한 걸까요? 돈이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수정이에게 미련을 두지 않기로 했어요.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제 곁에 있는 아내와 아이들이 제게는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가족이나 친척이 있으시다면 조심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이용당하지 마시고 확실한 선을 그어야 할 때는 그으셔야 해요. 그런데 이 일이 완전히 끝난 줄 알았는데 몇 달 후에 또 다른 반전이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군가 했더니 경찰관 두 분이 서 계시더라고요. 혹시 김민호 씨 댁 맞나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수정 씨와 관련해서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순간 가슴이 덜컥했어요. 수정이가 또 무슨 일을 저질렀나 싶어서요. 들어오세요. 경찰관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수정이가 제가 신고한 것 외에도 훨씬 더 큰 사기를 벌이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수정 씨가 일종의 투자 사기단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가족들한테서 빼돌린 돈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일반인들을 상대로도 투자 사기를 벌였어요. 네. 일반인들도요? 네.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속여서 수십 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50억 원 가량을 편취했습니다. 김민호 씨가 제공해 주신 녹음 파일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수정이가 가족들을 속이는 것도 모자라서 일반인들까지 상대로 사기를 쳤다니. 그런데 수정 씨 측에서 김민호 씨를 고소했습니다. 무고죄와 명예훼손죄로요. 저를요? 무슨 근거로요? 거짓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오히려 무고죄는 수정 씨가 적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말 끝까지 뻔뻔한 수정이었어요. 자신이 사기를 쳤으면서도 오히려 저를 고소하다니. 며칠 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정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것이었죠. 재판 당일 법정에서 수정이와 마주쳤어요. 10년 만에 다시 만났을 때의 그 화려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한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친남매입니다. 피고인이 증인에게 한 말들이 사실입니까? 네, 모두 사실입니다. 여기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수정이의 변호사가 반박을 시도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확했어요. 수정이가 직접 자신의 사기 수법을 자랑스럽게 말한 녹음이 있었으니까요. 피고인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수정이에게 물었을 때 수정이는 저를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차별받고 살아서 이렇게 된 거예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정말 한심했어요. 판사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김수정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300시간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 총 50억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수정이가 저를 붙잡았어요. 오빠, 나 이제 어떻게 살아? 집도 다 넘어갔고 남편도 이혼하자고 해. 수정아, 그건 내가 자초한 일이야. 오빠, 제발 한 번만 더 도와줘. 나 정말 이번엔 잘 살 거야. 수정아, 이제 정말 끝이야.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저는 수정이를 뒤로 하고 법정을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모든 상황을 얘기했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마음이 아프겠어. 아무래도 동생인데. 솔직히 마음이 아프긴 해.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 계속 봐줬다면 더 큰 피해자들이 생겼을 거야. 그날 밤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생각해봤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말이죠. 아빠, 고모는 왜 나쁜 일을 했어요? 딸이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사람은 때로 잘못된 선택을 해. 하지만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돼. 가족이든 다른 사람이든 상관없이 정직하게 살아야 해. 네, 아빠. 몇 개월 후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수정이한테 속았던 피해자 중 한 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김민호 씨죠? 저는 수정 씨한테 5천만 원을 사기당한 박영수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그런데 저를 찾아오신 이유가 사실 제가 수정 씨의 또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민호 씨의 증언이 있었으면 해서요. 그럼 형사재판 외에 민사소송도 따로 하시는 건가요? 네. 형사재판에서는 처벌을 받았지만 실제 손해배상은 민사로 따로 받아야 하거든요. 저는 기꺼이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수정이 때문에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제대로 보상받으셨으면 했거든요. 민사재판 과정에서 수정이의 재산 상황이 더 자세히 드러났어요.
생각보다 숨겨둔 재산이 많았더라고요. 여러 명의로 분산해 놓은 부동산, 해외 계좌에 숨겨둔 돈까지. 피고인이 숨겨둔 재산을 모두 동결시키고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피해자들 대부분이 손해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저도 부모님 유산을 정당하게 되찾았고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있었어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몇 달 후 수정이의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늦게나마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아, 매제. 아니, 이제 남남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힘들지만 아이들과 함께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수정이가 그런 일을 하는 줄 몰랐어요. 정말 모르셨어요? 네. 제가 워낙 사업에만 집중하다 보니 집에 돈이 많이 들어오는 건 알았지만 수정이가 투자를 잘한다고 해서 믿었어요. 그렇군요. 형님, 사실 수정이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오빠한테 미안하다고,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지금 교도소에서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후회하고 있다던데. 정말 마지막에 가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건가 싶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죠. 매제, 조카들은 잘 지내고 있나요? 네, 다행히 아이들은 잘 적응하고 있어요. 제가 열심히 키우고 있습니다. 조카들한테는 잘못이 없으니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형님. 그 후로 수정이 전 남편과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고 있어요. 조카들이 걱정되어서요. 아이들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삼촌으로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려고 해요. 이 모든 일이 끝나고 나서 지금은 정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수정이라는 불안 요소가 사라지니까 가족 모두가 훨씬 편해졌거든요.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여보, 이번 일로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 서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었어. 맞아.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된 것 같아. 아이들도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배운 것 같아요. 특히 정직하게 사는 것의 중요함을 깨달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고모처럼은 절대 되고 싶지 않아요. 그래,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지금도 가끔 수정이 생각이 나요. 어릴 때 순수했던 모습,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시절. 그때는 정말 좋은 남매였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변한 걸까요?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수정이도 처음에는 작은 거짓말로 시작했을 텐데 그게 점점 커져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간 거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수정이에게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요. 이제는 정말로 각자의 길을 가는 거죠. 최근에는 피해자 모임에서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어요. 김민호 씨 덕분에 우리가 돈을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을 한 거죠. 하지만 친동생을 신고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가족이라고 해서 잘못된 일을 봐줄 수는 없죠. 오히려 가족이니까 더 정확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일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가족의 의미, 돈의 무서움, 그리고 정의의 중요함까지. 무엇보다 지금 제 곁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준 회사 직원들까지. 이들이야말로 제게는 진짜 가족이에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가족이라는 이름에 속지 마세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더 아끼시길 바랍니다. 진짜 가족은 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맺어지는 거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 좋은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